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동우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실력을 한번 쭉쭉 키워보자고요. 자,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과 x축을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AC, BC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C, 그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이렇게 구했습니다. 무게중심 좌표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문제풀이 패턴 맞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대충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2 7,4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 점 이렇게 합 최소 물어봤습니다. 어떤 풀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좌표는 7,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풀이요? 대칭해서 직선거리로 갈 때, 즉 C점이 이곳에 있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길이들이 가장 짧아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공부한 거죠. 직선 길이로 가는 것보다 더 짧은 길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드려야 될 팁은 뭐냐?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됐으니까 요 길이가 2거든요. 요 길이가 2라고요. 그렇게 되면 요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막꼭지각에다가 직각에다가 됐습니까? 닮음입니다. 닮음. 되셨죠? 근데 이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닮음비가 1대 2의 닮음비가 나와요. 됐습니까? 후후.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부터 7이니까 요 직선 길이가 9거든요. 그럼 1대 2로 쪼개게 되면 3, 6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하, 그렇군요. 요 C점 좌표가 그래서 1,0 좀 빨리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거리의 최소값 구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C를 찾는 게 주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C점 좌표가 1,0이다. 이걸 이제 구했다는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구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구했죠. 자, 무게중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좌표는 X좌표 마이너스 2, 1, 7 다 합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고, Y좌표는 2, 0, 4 이렇게 해서 3 해서 이렇게 좌표 됐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분의 6 됐고 3분의 6 투투 나오네요. 투투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합은 4다 라고 깔끔 처리해서 정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제가 이 문제에서 드릴 수 있는 팁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보게 되면, 자, 어찌 됐습니까? 대칭해서 직선거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래쪽에 생긴 이 직각삼각형, 오른쪽에 생긴 이 직각삼각형이 뭐라고요? 닮음입니다. 그럴 때 이 높이 B 이걸 이용하게 되면 닮음비 1대1을 효율적으로 빨리 잘 구해서 우리가 좀 쉽게 그 값을 처리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 도형적인 특징에서 드릴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내용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면 시간 절약해 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 전체 집합 됐고, A 집합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3, x-5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는 0 이렇게 되니까 A 집합은 원소 3, 5 딱 나왔습니다. 됐죠? B 집합은 기왕 쓰는 김에 다 써보겠습니다. 2, 4, 6, 8, 10 B 집합도 다 구해놨습니다. 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이 주어진 수식이 무슨 뜻인지. 자, x 합 A는 x다. 뭘까요? x 합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호호, 그렇군요.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한다라는 얘기겠네요. 오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뭔가요? x하고 b의 여집합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되죠?
B하고 어떻게 돼야 되니까 착 떨어져 있어야 B의 여집합 교집합 그래야 그대로 이렇게 여기 부분이 되겠죠. 하하. X는 B와 서로 소다라는 얘기인데 X는 B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 땐 필요할 거겠네요. 됐습니까? 왜냐하면요, 부분집합 X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결론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X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집합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A집합의 원소 3, 5를 가지고 있고 B집합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짝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없는 것은 1, 3, 5 빼고 7, 9. 자, 요것만 자유롭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제한 조건이고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역시 제한 조건이죠. 원래는 원소가 10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에서 2개, 5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고 아니면 요거 하나, 둘, 3개 그냥 이게 3개 이렇게 해서 설명드려도 되고 됐습니까? 정답은 어쨌든 8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부분집합 개수. 그때 원래 기본 공식은 2의 n제곱인데 이곳에서 2의 n-k, 이 k라는 것은 뭐죠? 제한 조건 개수죠.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의 개수를 가서 빼서 나머지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지금은요, A를 포함한다. B집합은 포함하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모두 다 관여됐습니다. 그 개수를 빼고 나머지 제한 조건에서 자유로운 179 이 개수를 카운팅해서 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체킹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체킹한 6은 뭘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체킹 드렸습니다. 왜요? not P, not Q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주어진 범위가 깔끔 처리 다 되어 있는데 not P, not Q 해가지고 괜히 뭐 반대 부분 표시하고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주어진 식하고 요거하고는 무슨 관계 있을까요? 대우 관계입니다. 대우 관계. 이 문제를 체킹한 주요 이유입니다. 대우 관계 왜죠? 원래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서로 어떻다? 같다. 학습됐죠? 그래서 대우는 출제자가 대우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대우 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대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싶을 때 대우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이게 효율적인 수학 문제 풀인 거죠. 뭐 풀이법 다 가르쳐주고 풀라는 거 누구 못 풀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잽싸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표시 뚝뚝뚝 이제 집합 포함 관계 표시해서 P집합이 더 크게 딱 표시를 해보니까 아주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이 K는 어떻게 될까요? K는 당연히 이렇게 범위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같아도 됩니다. K값은 마이너스를 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보다 크다는 처리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둘 다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으니까 이 두 숫자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K값은 될 수 있는 정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어떤 숫자가 되겠습니까? 0부터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개 개수를 카운팅을 했으니까 5개에서 개수는 카운팅 끝났습니다. 자, 풀이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는 주어진 식에 이렇게 부정이라는 형태가 돼 있어서 표현이 좀 불편할 수 있을 때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해석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다고 뭐 대우를 뭐 항상 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대우를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으니까 대우의 쓰임새에 대한 항목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체킹했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즐거운 수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여고 문제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x 플러스 y가 8을 만족하고 양수란 말이 있었군요. 8을 만족할 때 주어진 식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식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이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졌나요? x 플러스 y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8 됐습니까? 그 다음 뭐 x분의 2 있을까요? 2 끄집어냈을까요? 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이렇게 나와 있는걸요? 이 식은 또 어떻게 됐고요? xy분의 x 플러스 y입니다. 호호, 이거 뭐 8 더하기 xy분의 16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걸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보게 되면 xy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는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8 주어져 있는데 곱의 최대값이다. 문제 또 xy가 양수다 이런 말 주어져 있고요. 그럼 뭐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형태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y의 최대값은 16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 16을 이곳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가볍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최소값은 9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산술기하 평균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등등이 이번 파트 부분에서 이번 시험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문제 형태가 출제자들이 자꾸 변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 자, 가볍게 나누기 처리해서 우리가 봐온 그런 형태 모양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가도록 만들어 놓아서 x 플러스 y와 xy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판단해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P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x값이 y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y좌표 값이 커지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맨 처음에 좌표가 1,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100번 이동했다? 이때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100번 이동한다. 뭐 이런 문제 보게 되면 눈치채야 되는데 좀 눈치채고 계십니까? 뭐 하자고요? 규칙 열심히 찾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규칙 찾자. 자, 좌표 표시 한번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1,1 이 점에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점 움직이지 않은 거라서 P0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야, 좌표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좌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P1이 되겠죠. 0,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y좌표 값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뭘 한다고요? 원점 대칭이요? 와우, 그럼 두 칸 내려와야 되는데 두 칸 내려온 이 좌표가 되겠습니다. P2가 되겠습니다. 0, 마이너스 2 이야, 됐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해야 되는데 한 칸 한 칸이 좀 잘 표시될까요? 자, P3가 되겠습니다. 또 한 칸 한 칸 이동해야 되는데 P4가 되겠습니다. 하하, 됐습니까? 마이너스 2,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y좌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 오겠습니다. P5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좌표가 더 커져가는 거니까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얼마죠? P6가 되면서 2,2 6번 되니까 원상복귀 됐어요. 그럼 다시 이 부분이 이제 또 P7이 되고, 오호, 몇 번마다 규칙이라는 것이 판단됐습니까? 야, 6번이면 제자리 원상복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번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자, 이건 뭐 6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입니까? 96 더하기 4. 하하, 이제부터 4번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P4예요. P4. 됐습니까? P100 이퀄 P4가 되겠습니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라고 했으니까 X좌표, 하하, X좌표 이미 끝났습니다. 좌표 보이십니까? 정답입니다. 정답. 됐죠? 와,
쫄 필요 없습니다. 괜히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 여기 x값이 더 커지면 이렇게 뭐 평행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원점 대칭이동 하고 근데 우리가 평행이동한다든지 원점 대칭이동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단 이 부분에 쫄지 맙시다.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 자, 100번이 우리한테 약간 좀 기를 죽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횟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거는 규칙성을 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찾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좌표 찍어서 구해보고 또 구해보고 2, 3, 4, 5, 6 6번마다 규칙.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고 배운 내용들이지만 뭐 조건 형태로 가나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힘겨워하는 것 같아서 체킹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 들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마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함께 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대로 한번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P이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된 것이 정의죠. 됐습니까? 자,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참이다라는 얘기는 P집합, Q집합 비교했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때 P는 Q는 주어가 P집합이냐 Q집합이냐에 따라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상 풀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풀이하는 관점에 있어서 보게 되면 첫째, 뭘 조사해야 되죠? 포함 관계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P는 Q는 주어죠. 주어가 뭔지 찾아서 답을 해가는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비교했을 때 P집합, Q집합 비교해주면 확실하게 같아지는 일이 없고 Q집합이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A 플러스 B는 0. 이건 0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0, 0 이외에도 당연히 이쪽 집합이 큽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그럴싸하게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축, B축을 잡아서 표시를 하게 되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는 이렇게 점 하나가 되겠고요. B는 이꼴 마이너스 N은 이렇게 점 무수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점 하나? 아우,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확실하게 집합 크기 비교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A가 B에도 들어가고 와, 그럼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B 집합, C 집합 이렇게 벤 다이그램 그려봤을 때 A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B에도 쏙 들어가고 C에도 쏙 들어가고 그리고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집합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A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까? 우측은요. B하고 C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B 합 C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만큼 크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크게. 이쪽은 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의 존재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존재 영역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크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디귿의 P 부분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죠. 크기가 맞닥하고 그럼 이제 우측이 문제입니다. 우측 식을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AD 플러스 BC 이항시켜 볼까요? AC 빼기 BD 해서 0보다 작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A 공통의 D-C 됐고요. 자, 이쪽엔 뭐가 공통이죠? B 공통의 C-D입니까? 0보다 작다 됐습니다. D-C, C-D. 헤헤헤. 보였죠?
D-C 공통 튀어나가고 A-B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 형태의 뭐 대수 비교를 하게 되려면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A-2B에다가 C-D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부호 바꿔놔도 되죠? 자, 부호 바꿔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부분이 둘을 곱하기 해서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양, 이렇게 종류가 몇 종류가 있겠죠? 두 종류가 있죠. 자, 문제 P 조건은 뭐였습니까? A, B, 그 다음에 그리고 C,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허허 뭐죠? 여기 음수 조건인가요? 음수가 되게 되면 이제 B가 더 크고 D가 더 큰 거니까 요쪽 하나가 나온 거네요. 이쪽 식에는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합 보니까 어떤 집합이 더 큽니까? Q집합이 더 크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와, 다 맞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내용 설명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뭐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맨 처음 관점 자체 다시 한번 정의를 제가 짚어드리죠. P면 Q가 참이다. P집합, Q집합의 대소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풀이하려면 안 되어 있으니까 포함 관계를 조사하고 주어 확인해서 확실하게 판단하자. 그래서 이 포함 관계 관점에서 기억의 P 명제, Q 명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포함 관계로 보게 되면 이쪽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좀 집합 포함 관계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정의를 이용한 풀이 그리고 명제는 집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를 마치기로 합니다.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간단한 함수 그래프의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문장 쉬웠던 거에 비하면 나중에 질문하는 부분이 살짝 좀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주네요. 자, y는 x제곱 대충 그렸습니다. 직선도 대략 그려볼까요? 자, y는 x 플러스 2 y는 x제곱 대략 그렸습니다. 직선 위에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이게 대칭 구조가 되도록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대칭 안 되는데. 자, 두 점을 대략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니까 직각되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죠? 뭐 그래프에 좀 별거 없습니다. 좌표 열심히 잡아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대칭으로 나오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녀석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 돼야 되겠죠. 무슨 관계요? 자, 수직 관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a-b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끝났습니다. 약분해서 a 플러스 b죠. 기울기 1이라고 했으니까 관계식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수직 2등분 이런 개념이니까 중점이죠. 중점. 자, 2분의 a 플러스 b 됐고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네요. 2분의 1이라고. 자, 그건 그렇고요. y좌표인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실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있긴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2 여기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됐습니까? 이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3 처리됐습니다. 자, 중점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 얻어졌습니다. 즉 이곳에서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분의 3이다 라는 이야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라는 이야기겠고 이 부분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3이고 a가 1이었으니까 ab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구했습니다. 왜 이런 거 구해놓을까요? 자,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질문한 것이 두 점 사이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최종 풀이는 거리, 이게 이제 답으로 가야 되려면 a-b의 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자,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a 플러스 b, a-b 된 부분은 요게 1이기 때문에 a제곱 빼기 b제곱 요 부분은
후후 a-b하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죠? 자, 이걸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배의 a-b의 제곱이고 이쪽도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와우. 그러면 루트 2에다가 으쌰, 이 부분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하하. 루트 10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막바지의 두 점 사이 거리 형태는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적용해 가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 산수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의 형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문장 읽을 때 y는 꼴 x의 점? 쉽겠군. 근데 여기 대칭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살짝 어려워지죠. 자, 침착하면 됩니다. 그래프 위에 두 점 좌표 놓고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칭 이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점하고 기울기니까 기울기, 중점, 제가 쓴 이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 그래프의 점은 좌표 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기울기 구해서 뭐 자연스럽게 구했고, 중점 좌표, 함수식이 뭐 대입하는 거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죠. 실상 풀이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에 있는 두 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려웠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상황만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래프 관련 문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이미 좌표 놓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알아야 될 거 대칭 이론하게 되면 중점하고 기울기, 이게 핵심이었다는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응용 문제도 차차 풀이가 된다는 거 함께 공부했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의어고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15번 보겠습니다. ABC 크기 비교가 주어져 있고 세 자연수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 세 부분 집합 ABC가 호호호호 아주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들에 대해서 A가 뭐 B 합 C에 들어간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원소의 합은 31이다. 자,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A가 가장 기본이 되면 되겠네요. A, B, C 크기 비교가 되어 있다니까. A, B 집합을 이거 이제 A 집합이라고 치면 B 집합은 A-1 작아야 되겠잖아요. C보다는 좀 작으니까 C-1, B-1 좀 쓰겠습니다. 요건 확실히 A보다 작으니까 작다는 거 표시되는데 이 부분도 C보다는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으니까 가운데는 저렇게 놓고요. 다음은요. A 플러스 1, A보다는 좀 확실히 크겠습니다. B 플러스 1도 B보다는 좀 크고 C보다 더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고 C 플러스 1은 확실하게 C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A, B, C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튀어나가는 녀석들이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 숫자보다는 1만큼 작아야 되고 이 숫자보다는 1만큼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C보다 큰 쪽을 넘어가진 않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B 집합하고 C 집합은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가조건 보게 되면 B 합 C B 합 C? 그러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 근데 A가 여기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A-라고 C 플러스 1은 관여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 B, C라는 숫자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A 플러스 1은 A보다 확실하게 큰 숫자인데 그렇다면 뭐 그 다음 숫자는 여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C-1은 C보다 확실히 작은 숫자인데 뭐 방법이 없죠. 이쪽이죠. 이렇게 같아야 되겠습니다. 하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B 값은 A 플러스 1이 되겠고 C 값은 B 플러스 1이니까 이건 A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합을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잖아요. B 집합은 A-1, A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A 집합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거고 C 집합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거네요. 이야, 알았습니다. 자, 이때 나는 뭡니까? B 합 C? B 합 C? B 집합하고 C 집합을 합치면 야, 이게 지금 이게 겹치는 숫자니까 모든 숫자가 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가. 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여기입니다.
그거의 여집합이다. 여집합, 교집합 문제 끝났습니다. A-1, A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세 개의 합이 얼마다? 31이다. 됐군요.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하게 되면 3A 플러스 4 이퀄 31이다. 27에 아이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이건 뭐 끝났죠. A가 9가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B는 10, C는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퀄 30 하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정답 구했습니다. 자, 문자가 많은 듯하지만 문자는 실은 3개밖에 없습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집합 놓았을 때 크기 순서에 맞춰서 놓은 이 모양. 이 값은 A보다는 확실하게 작고 이 값은 C보다는 확실하게 큰. 됐습니까? 이렇게 크기 비교. 문제 자체가 맨 처음에 이렇게 대소 비교 형태로 ABC 문제 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쭉 1 빼기 하고 1 더하기 하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크기 형태대로 집합을 이렇게 분류해서 써놓은 것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잘 풀어가는 실전 문제 풀이하는 대처법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센스 있는 대처법들 좀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문제 풀이에 적극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6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원에 접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순서적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자, 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잘 썼습니까? 평행이동 됐습니까? 자,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무슨 부호가 바뀌죠? X부호가 바뀌죠. 뭐 여기 부호 바뀌는 거니까 바뀐 부분 전개하면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죄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 자, 깔끔 처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행이동한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원하고 뭐하였다? 접하였다. 그러면 원하고 직선하고 또 관계 문제를 물어본 거네요. 자, 어떤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 0, -1을 열심히 구할 겁니다. 자, 루트 여기 제곱 들어갑니다. 4, 9. 자, 0하고 -2요? -2 대입 들어가겠습니다. -2.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a에다가 -6에 -5 됐고 절대값 됐습니다. 이것이 반지름 얼마가 되겠다?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얘기죠. 끝났습니다. 2a-5의 절대값은 루트 13 곱하기 해서 13 처리되는 거니까 풀이는 끝난 거죠. 2a-5가 한 번은 13, 한 번은 -13. 그럼 2a는 한 번은 18, 한 번은 얼마가 되나요? -8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한 번은 -4, 아마 4? 아구? 나왔습니다. 됐죠? A값 2개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면 풀이를 진행 쭉쭉 할 수 있는 거. 와, 근데 서술형은 배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직선을 X축 평행이동 쭉쭉 평행이동 한식 이렇게 써면 되겠고, 그 다음 Y축 대칭은 부호 바뀐다는 거겠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 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한다 라고 해서 아마 단계가 이렇게 3단계 돼 있어서 점수들을 그에 맞춰서 주려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차분하게 시킨 항목들을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락쌤과 함께하는 동요고 문제풀이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고요. 학교 시험은 서술형 3번 문항이 하나 더 존재해 주는데 문제 풀이는 요 문항을 마지막 문항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인 거짓이고, 이 뜻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일단 2차식이 있으니까 2차 함수 형태인데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무슨 뜻이죠? 0보다 작다. 어떤 실수니까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짓이다. 하나도 없다. X축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한 개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위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0 되는 것까지도 용서가 됩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떤 실수니까 하나라도 존재해주면 되는데 거짓이니까 하나라도 없다. 됐습니까? 이 해석이 문제풀이군요. 자, 그렇다면 풀이는 뭐 끝났습니다. 판별식 근이 없다 순근이다. k제곱 마이너스 6k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으쌰 계산 끝났고요. 그 다음 해석은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하는 참이다. 와, 저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영역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 저건 뭐죠? 근에 분명히 1이 있을 거고 하나는 k-1. k- 어느 쪽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k-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으쌰 하나를 더 그려야 되겠네요. 1이 있고 k-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집합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0보다 작은 녀석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고요. 아래쪽 게 문제겠네요. 0보다 작은 이 녀석이 성립하려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는 k 값이 2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도 되는군요. 뭐 성립한다.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k 값이 얼마보다 1보다 작은 이런 이걸로 해. k 값이 1보다 k 값이 다시 잘 쓰겠습니다. 자, k-1이 1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 있어서는 자, 이 k-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될까요? 같아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해주면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답니다.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해석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 조건과 여기에서 나온 조건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다. 그럼 결론 났습니까? 그럼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처리 어떻게 즐겁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뭐가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이 첫 번째 명제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것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x축이 아랫부분에 내려온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인데 거짓이다,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위쪽에 이렇게 접하게 그리는 것까지 가능. 그러면 해 없다 중근이다까지 가능. 방정식으로 또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해서 답을 구해가는 이 부분이 핵심 항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것도 범위에 나눠서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리 심각한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주어진 문장의 뜻 정확하게 잘 해석하는 이 부분, 여기 부분 한 개도 없다 이렇게 해석한 이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이었습니까? 자, 즐겁게 수학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동우여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